네, 픽 인터뷰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오늘 현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방금도 대통령실 연결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9시에 MBC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지 마라. 네. 어떻게 보세요? 비행기가 대통령 비행기입니까? 비행기가 대통령실 사람들 비행기입니까?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춘추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건물 이름 있습니다. 경옥관. 네네. 그러니까 춘추관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춘추관이라고 하는 관의 장이고요. 네. 더불어서 겸직은 보도지원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렇죠. 기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을 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면 어떤 기자들이 같이 갈 건지, 그리고 그 기자들의 어떤 일정들을 수행할 건지, 오늘은 몇 명의 풀기자단이 들어가서 취재를 할 건지, 이런 걸 다 짜거든요. 네, 그러면 춘추관장은 언제 하셨어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춘추관장을 했다면, 만약 지금이라면 MBC 빠져 이런 얘기를 춘추관장이 하는 거군요.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만약 역할이, 그러니까 빠져라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연락을 춘추관장이 하거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춘추관장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대변인실이 할 수 있는데 홍보수석실 정도에서 했겠죠. 대통령의 뜻이 있지 않고는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데요. 이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 항공사에다 일정한 비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보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는 그냥 얻어 타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는 그 취재를 위해서 대통령 그 비행기에 타는 비용, 취재 비용 이런 것들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언론사가. 그래서 대통령은 순방을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가고, 국민의 세금 중에 언론사들이 거기에 이제 한 층 정도, 1층, 2층 뭐 이렇게 된 비행기가 주로 있는데요. 한 층 정도는 언론사들이 타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언론사 비용을 대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타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타라 마라 했다면 완전 직권 남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가기로 했던 기자들의 여권도 그 대통령실 쪽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춘추관 쪽에서 춘추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갑자기 난 결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 9시에 통보했다니까 갑자기 난 결정은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린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댄 거는 왜곡 편파 보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인데 욕설 비속어를 보도했다는 거죠.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 전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쓴 게 문제 아닌가. 보도한 게 왜 문제인가. MBC 카메라에 잡혔을 뿐 KBS, SBS, YTN도 다 보도했는데. 그렇죠. 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MBC 카메라는 취재하려고 막 끼어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언뜻 보면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발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다가 눈이 카메라가 있는 쪽을 한번 응시하고 그 발언을 하게 되죠. 왜? 자기가 머쓱해가지고. 머쓱해갖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머쓱하다는 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남의 행사 가서 잠깐 바이든하고 48초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45초 정도 되고요. 거기다 통역 빼고 나면 23초 정도 되고요. 거기에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다 그러면 한 11초 정도 됩니다. 그럼 안부 묻는 거죠. I'm fine, thank you 하고 나면 시간 가요. 그러고 나니까 아주 머쓱한 거죠. 내려다 머쓱한데 카메라를 봤어요. 저 카메라가 날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당당하게 그 욕설을 하게 된 거죠.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하고 나서 사실 카메라가 저쪽에 있었으니까 욕설이 녹음된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카메라라는 게 방송사 카메라는 좀 크잖아요. 방송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는 카메라였을 눈에 띄는 거고. 카메라인데 네. 꽤 멀리 있어서 네. 대놓고 일부러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욕설은 했고 돌아가고 나서 했는데 이게 녹음이 됐는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대외협력실 사람 통해 가지고 가서 만나봐라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영상 카메라를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와서 이게 녹음됐는지 봐주세요. 그랬더니 녹음이 돼 있는 거죠. 영상 카메라도 그게 녹음이 돼 있다고 잘 듣지도 못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먼저 와서 녹음이 돼 있는지 봐주세요. 오히려 그래서 알게 됐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알게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사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계속 찝찝한 거죠. 잘못했다는 걸 아는 불편하고 거죠. 잘못했다는 걸 안 거죠. 가서 알아봐. 네. 알아보니까 녹음이 됐어요. 녹음됐으니까 이 촬영 기자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저기 보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이 촬영부는 찍자마자 다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풀기자단 운영의 원칙이죠. 풀기자단이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벌써 다 나눠줬고 네네.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욕설을 한 게 잘못이지.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아이고 정말 실수했다.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털고 가야지. 이걸 사과하지 않고 그 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인배처럼 네. 정말 소인배죠. 그것을 미끼로 그것을 계기로 대통령 순방에 가는 비행기에 타지 마. 아니 그게 자기 겁니까?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기자실에 대못도 받고 그런 언론 네. 탄압을 했다. 네. 우리가 언론 탄압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네.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왜곡 편파 보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뭐 이런 입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못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못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떠드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통일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실 안으로 기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수석실, 홍보수석실, 뭐 아니면 정책실 다 다니면서 뭐 취재하고 옛날에 경찰서 다니면서 조서도 보고 이랬다. 조서도 뭐, 보고 끄집어가고 그런 이러듯이 시절.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일한 걸 가지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기자들이 이 업무하는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을 언론 탄압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한 거죠.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이 돼서 오늘 청와대에 출근했는데요. 네, 출근한 첫날에. 네. 네, 첫날에 보도가 나오기를 언론 오적 이러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오적 중에 사진까지.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5위까지 들어가. 근데 네.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보도에 그렇게 사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존재감을 인정해 준 거네요. 그 이제 오적은 그때 누가 만든 거야? 언론사가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공간에 오지 마세요. 거기에 네네. 내가 대못 박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상징적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면 안 돼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화하든지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네네. 홍보수석에게 전화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홍보수석은 대통령한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때 말을 해야죠. 네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너무 세요. 그리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세봤자 거기서 고긴데 세봤자 소인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홍보수석이 아무 말도 못하고 국민의힘은 딸랑딸랑하면서 그것을 다시 뭐 과거 대못 얘기 그것도 사실 아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어디 여당과 대통령 역할 하시겠습니까? 여당도 해보시고 야당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면 네. 여당 입장에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선거도 걱정하게 되고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 별로 안 보여요. 다 대통령이 가자는 대로 가는 형국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권력 초기는 힘이 너무 세서 네네. 아주 뜨거운 태양과 같아서 그 근처에 가면 저의 생각으로는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권력 초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권력 초기의 힘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네, 권력 쓰고 싶어 하고. 권력을 네. 쓰고 싶어 하고 힘이 셀 때거든요. 그 힘이 셀 때 그 권력 옆에서 아무 말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권력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검찰권까지 쥐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당 대표 이준석도 내쳤잖아요. 네네. 당 대표도 내쳤지. 그리고 권성동 윤핵관을 원내대표에 앉히지. 이런 과정 속에서 힘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의힘 사람들은 여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공천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엎드리고 있지만 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영교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말년이어서 그땐 재미는 없었겠습니다. 네. 그렇지 농담입니다. 농담. 저기 예. 민주당사 압수수색 어제 또 들어왔죠. 네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도 들어갔고 일단 네. 민주당사는요. 네. 어떻게 보셔요? 검찰이 네.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언론 보면 뭐 상자 여러 개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는 압수수색해야 될 이유, 압수수색해야 될 근거, 그리고 압수수색하면 어떤 것들을 갖고 나오고 어떤 것들이 대강 있을 것이다 정도는 추측하고 그것을 위한 증거까지 확보해서 사실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용 부원장 때도 그렇고요. 정진상 부실장 때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뭐 주고받았다는 게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요. 몇 년 전 거를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오는지.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정진상 부실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제가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회의에 갔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법원도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네. 연관이 법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상과 컴퓨터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더불어민주당 야당 당사 대표실에는 정진상의 컴퓨터도 책상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당직자들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안에 켜보고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사람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압수수색하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빈손으로 갈 줄 모르고 온 겁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온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빈손으로 갈 줄 모르고 왔으면 무능한 거고 네. 빈손으로 갈 줄 알고 왔어도 무능한 거고 그러니까 아예 무능한 거죠.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모르고 와도 무능하고 알고 와도 무능하고 그리고 알고 왔는데 그 모양을 했다면 이것은 고도의 정치쇼를 하는 건데 그 정치쇼가 국민이 다 알게 하는 허접한 정치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게 끝나자마자 일종의 정치쇼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라 대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대참사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뭐 여론조사까지도 그렇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니 여론조사가 안 나와도 다 알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에서부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모두의 문제가 있다는 게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것을 애도 기간은 그들이 말하지 마세요라고 묶어둔 기간이고요. 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한 거죠. 진정한 애도라 함은 원인을 규명하고 이 원인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진정한 애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야당도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해결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입을 좀 닫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끝나자마자 돌리면서 야당으로 눈을 돌려서 자신들에게 온 시각을 돌리려고 하지만 국민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고 있죠. 몇 분은 대한민국 검찰이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뭐 저수지에서 어떻게 하고 금액이 나오고 누가 뭐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물론 검찰발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나오다 보면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걸 노린 거다 검찰이.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선거해본 사람은 압니다. 네네. 선거 자금을 위해 저수지에 돈을 넣어놓자. 저수지가 뭐예요? 저수지가. 아니, 모르겠어요. 저수지는 자기네가 만든 네.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네. 만든 말. 선거 자금은요.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선거 자금이 많으면요. 불법이에요.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당선시켜야 되니까 그 선거 자금을 하자. 선거 자금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써요. 그리고 이 선거 자금은 얼마 이상은 못 쓰고 이 선거 자금은 후원금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자기가 돈을 빌려서 하거나 자기 돈으로 하거나 이걸 돈이 나온 근거와 쓴 것을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1억 5천.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만약 잘못 쓰거나 그러면 선거가 무효가 되는 무효돼요. 거죠? 당선이 무효되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 선거를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돈을 모아뒀다가 주자. 그럼 불법이에요. 그 선거 자금 많이 쓰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바보여도 그렇게 안 한다. 아니 네. 바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거 때 막 그렇게 쓸 것 같은데 누가 자기가 이제 저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돈을 더 써가지고 돈이 더 많으면 그 많은 돈으로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네네. 주는 그 순간 문제가 되고 주면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언젠가 터지지. 그렇죠. 네. 아니 저희는 이게 선거법으로 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안 주게 돼요. 그래야 나를 보호하는데 이걸 돈이 더 있어서 더 있으면 줘야 돼요. 그럼 내 불법 털을 내가 만드는데 그럼 돈을 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 잘못된 소설을 쓴 거죠. 네네.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은 선거를 알아요. 왜 선거 자금을 왜 거기서 걷어요? 저희는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선거 자금은 너 개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공적인 선거 운동이니까 후원금 걷어.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선거할 테니까 후원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후원하고요. 아는 분들이 10만 원씩 후원해서 그 돈을 모아갖고 쓰기도 합니다. 그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돈을 따로 모읍니까? 선거 자금 그렇게 모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선거할 때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거 1억 5천까지밖에 못 써요. 근데 더 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고. 더 쓰는 순간 문제가 돼요. 왜? 제가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공보물을 만들었잖아요. 공보물이 3천만 원 들었다. 그럼 이 3천만 원을 다시 선관위에다가 영수증을 드리면 선관위가 이걸 보존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후원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후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제 돈으로 선거를 썼어요. 근데 제가 선거 자금을 제 돈으로 홍보비만 3천만 원을 썼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선관위에다 드리면 선관위가 저에게 3천만 원을 줘요. 네. 제가 선거운동원을 썼어요. 선거운동원을 그러니까 서채거 말씀은 그냥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돈 받은 건 모르지만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한 건 ABC가 아니다. 소설을 쓰려면 그렇게 썼어야죠. 기본이 아니다. 예, 퇴직금으로 50억 받으면 말이 된다 이런 거죠. 네. 소설을 쓰려면 개인적으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 네. 이런다면 또 뭐 그것도 소설이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왜 말이 안 되냐면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네네.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정민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이 달라요. 당이 다른데 그 사람들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생깁니다. 제가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들으라고 저는 네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로부터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바보죠. 네, 그냥 뭐 도박 자금 뭐 착복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먹으려고 이러면 말이 돼도 선거 자금은 그것도 터무니없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 차라리 그런 얘기라면 혹시 뭐가 있을지 소설을 모르지만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소설이어도 예. 선거 자금 너무 엉터리다. 예. 선거를 해본 사람은 안다. 예, 그럼요. 정리하고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희생을 당한 건데 여러 가지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해법 뭐 안타까운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또 어른들이 국가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 하나만 쳤어도 됐다. 네. 아니면 용산구청장이 나와서 출입 통제선 하나만 그어도 됐다. 왜? 저희들은 축제도 해보고 많은 사람이 모인 현장에 언제나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네. 거기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권영세 의원 나왔어야 됐다. 근데 안 해요. 안 했으면 책임져야죠. 제일 중요한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습하겠습니다. 수습이요? 그런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순간 수습이 안 됩니다. 왜? 수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거 가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이건 무슨 헛소리입니까? 6월 달에 했던 얘기죠. 네. 6월 22일에 그런 네, 얘기를 네. 관료들 놓고 합니다. 네, 네.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했는데 그러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리고 마약 사범을 잡는 사고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에 시민의식 부재라고 하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용산구청이. 네. 그러면 일단 서 의원님 말씀은 책임자는 물러나야 된다. 퇴진시켜야 제일 된다. 중요한 건 그리고 그 뭐 일들을 형사처벌. 책임지려고 했던 책임자들이 그 선에서 없어지는 것이 네네. 가장 빠른 수습이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진상 규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네? 진상 규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뭐 수사 먼저 하자 기다려라 뭐 국정조사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잖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해야 가고. 합니다. 네, 그럼요. 수사대로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셀프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해야 경찰이 되니까. 수사를 하고 네. 있는데 경찰이 경찰만 수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찰청장도 수사하고 서울경찰청장도 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지자체장도 다 해야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함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국정조사가 해서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갖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같이 해나가야 견제 장치도 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특검을 한다고 준비를 해야 경찰이 나중에 하자 없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특검도 국회에서는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법이라는 거죠.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모시고 말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네. 대한민국의 이 상황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가 화재 현장도 아니고 홍수 현장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이 왜 길을 가다가 세상을 떠나야 할까? 그런데 왜 경찰은 수수방관 해왔을까? 거기는 경찰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았겠죠. 네. 이것은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 시작도 대통령실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마무리도 대통령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이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공범이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인데 총체적 난국을 푸는 열쇠는 사실 야당에게도 주어져 있으니까요. 네. 네, 국민들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